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전 세계로 뒤덮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관련해서 발언들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밤인데도 우리 증시 시작할 때 즈음부터 뭐 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이 한번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 또 중국이나 뭐 캐나다 여타의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 나온 관세 관련된 뉴스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관세 얘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리고 지금 유예가 됐었던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캐나다에 어떤 관세 25% 부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잠시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선반영이 됐구나. 뭐 서로 이제 협상용이구나. 이러면서 더 이상 관세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정신적으로 바짝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큰 폭의 좀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하락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길어질 것인가 이제는 우리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스튜디오는 이제 우리 앵커님 복장을 보게 되면 봄이 왔는데 개나리 제가 네, 근데 눈 와요 밖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친 것 같은데. 비를 가장한 눈이 오고 있네요. 네.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아직 추워요. 추운데 참 우리 앵커님 복장만큼은 좀 따뜻하니까 햇살이 좀 내비쳤으면 좋겠는데 아직 네. 주식시장은 춥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이제 꽃샘추위가 계속 길게 갈 건가 짧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2월 3일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월 3일 날 관세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면서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에 대한 어떤 관세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코스피 같은 경우 2.5% 하락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넘는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그때는. 맞아요. 하루 만에 관세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게 되면서. 그리고 다시 이 관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리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시장을 진정시키는 그런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 차이점이라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월 3일 그때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 관세 이슈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거기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2월 3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HTS 폴스도 한번 보세요. 현물 쪽에서 매도가 한 8,300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한 5,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매도가 아닙니다. 5,500계약 매도 우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매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이 넘는 현물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19,000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던 것들이, 이 19,000계약의 매도가 과연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그게 약간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이제 2월 19일 날 2월 19일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고작 이 매도가 고작 이것 빠지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다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대량 선물 매수가 나온다든지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18일이죠. 2월 18일 날 나왔던 이 선물 매도가 하락이 있긴 했지만 요 정도 하락을 가지고 하락이 끝이 났나? 아니야. 아니면은 이게 하락의 출발점인가? 이게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아직 이게 하락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2월 3일 날 나왔던 외국인의 매도와 이번에 2월 18일 나왔던 외국인의 매도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좀 더 과한 매도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로 진정이 되기보다는 이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업종들 흐름입니다. 네. 지난 2월 3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조선, 방산, 전력, 조방전이라는 거죠. 이쪽 플러스 로봇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날 같은 2월 3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2월 18일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2월 3일과 2월 18일의 차이점을 볼 수 있거든요. 2월 3일 같은 경우 2월 3일 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현물 매도가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 방산전력, 로봇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잘 버텼지만은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무너졌어요. 물론 오늘 조선 쪽과 방산 쪽에 이슈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8일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 이슈가 만약에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자칫 추가 하락도 오류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발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 관세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조선 방산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내일 쪽이라든지 모레 쪽에서 하라고 제한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작용되고 있는 뭐 조선 쪽이라든지 방산 쪽 이슈가 좀 식어버리게 된다라면은 하락이 낙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만회를 했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 지속성이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방산 같은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VI가 또 걸렸거든요. 17%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칫 이제 지난 이 흐름이 지속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전고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을 이제 회복시킨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리 찾아간 거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방향성이 진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만 요 부분에서 내일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이 진짜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해양. 자, 이것도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흐름이 어쨌든 24만 원을, 당연한 얘기지만은 24만 원을 돌파시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하락이 나갔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팔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월 3일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팔자리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거 없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서 나쁠 거 전혀 없다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현금 확보했는데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팔지 않고 하락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팔 때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 플러스 현금 확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2월 초와는 조금은 상황이 다른데 이 근거로는 수급하고 업종별 동향을 봤을 때 이번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발 관세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는 종목군들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섹터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네. 어떤 쪽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상장 앵커라면 되게 방송이 편해요. 제 의도를 다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방송이 오래 했잖아요. 네, 오래 했잖아요. 네. 정말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리스크 관리 현금 확보를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하나겠죠. 대안을 찾느냐, 현금 확보하느냐. 요건데 만약에 나는 신경 쓰기도 싫고 현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현금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관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때리는 얘기가 있고 구리 같은 경우도 관세 때리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이 이제 10일부터 이제 미국 닭고기라든지 밀 같은 이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축산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 추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건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방산 관련돼 가지고 풍산이 상당히 좀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리 얘기 나오게 되면서 풍산이 지금 오늘 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산 섹터 내에서 대안이 될지 안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방산 쪽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냥 꺾이게 된다라면은 또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방산 내에서 풍산이 어찌 보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관세가 나오게 되면서 관세가 가장 큰 리스크라 보게 된다라면은 이 관세를 또 기회를 삼아가지고 어느 게 수혜가 될 것인가 또 시장은 또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풍산의 종목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을 보게 되면 이제 알루미늄과 이제 삼액이 좀 비슷한데 알맥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미국의 공장이 돌아갈 거거든요. 현재 오늘 6.8%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240을 회복시키고 다른 방산주 비해서 꽤 높지 않아요. 높지 않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매력이 될 수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매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신성홀딩스 그런 것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가량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이 그냥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빌빌대고 있다가 오늘 이 뉴스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 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주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테마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 따라잡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테마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따라잡으니까 저희가 테마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농산물 관세부 같은 경우 또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테마를 접근하게 된다면 오늘 같은 걸 접근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14% 이미 오른 상황인데 오늘 어찌 보면은 장전에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농산물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미리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그래서 신성홀딩스가 있고 대주산업이 있고 대주산업도 주가가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서 지금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샘표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잠시만요. 샘표 같은 경우도 주가 반응이 나왔었고 지금 4.8% 상승이지만은 윗거리가 달리긴 했지만 만약에 이 농산물 이슈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응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커피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서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 정도 나오고 지금 바닥을 다지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만 좀 실려주게 되면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테마를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추격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신성홀딩스 같은 것들 잡았다. 이거는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농산물 관세에 대한 부과가 테마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오늘이 네.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매매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보고 그 뉴스가 상승 쪽이다 생각들게 되면은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염려 차원에서 한번 좀 강조드려봤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음식료 관련된 쪽이다. 대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럼? 네, 일단은 대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게 돼지고기의 소비요? 사용이라 될까요? 소비. 소비. 예. 여기 소비. 갑자기 이렇게 소비량이 엄청나죠. 하기 때문에 근데 예. 돼지를 사육하려면은 콩 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두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두 관련주를 분명히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좀 힘들다라면 농산물 ETF도 있어요. 농산물 ETF가 있거든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드라는 이렇게 상품 ETF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는 271060입니다. 060인데 오늘 하락이 나는데 아마 오늘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농산물 ETF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예.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는 137610. 그래서 코드분 한번 매물 하셨다가 혹시 농산물 관련돼 가지고 시장 대안으로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빠르게 넘어가 보죠. 네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요.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보시면은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 양회와 관련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기대감이 있고 요즘에 중국 증시도 상당히 연초에 뜨겁습니다. 우리 증시까지 모멘텀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투포인트에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관세 피하는 섹터 아니면은
이제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해가 중국 쪽하고 양해가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4일날은 국정자문기구 정협 그리고 5일날은 국회의원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진짜 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소비 진작이거든요. 소비 내수 진작. 살리자. 네, 그렇죠. 네. 그 소비 진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내수 진작이라든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얼마큼 소비를 살릴 건가, 그러니까 돈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했던 얘기, 중국 소비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의류 같은 것들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게 종목들의 흐름이 네.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 J2K 바이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녀공장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코스맥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런 게 어찌 보면 매력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화장품도 지금 중국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제 미국 쪽의 점유율 확대, 오프라인 확장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중국 매출이 좀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엔터 쪽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YG엔터 같은 것들. YG엔터가 강한데 이게 뭐 때문에 강하냐면은 과거에 빅뱅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YG엔터가 중국 관리가 제일 강한 겁니다. 제일 강한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유를 들으면 상당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소비하게 되면 또 뭐가 있죠? 의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오늘 F&F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최근 좋았었다가 좀 꺾인 상황인데 만약에 시장 대안으로 의류까지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F&F도 한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스트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원 무역 이것도 의류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죠. 양호하고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현재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금 확보가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2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3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